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대로,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전력기술 자기소개서 한번 같이 써볼까 합니다. 자, 늘 하던 대로 항목 분석, 계산평가 지표, 작성 전략은 유튜브에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 템플릿하고 예시 있는 거 아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봅시다. 채용 공고에서 확인하셨듯이 서류 전형은 적부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시 활용에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하라. 이런 말씀 제가 많이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면접 전형에서도 특히나 지금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면접을 보겠다라고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활용도 안 될 자기소개서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면접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평가하겠다라고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쓰셔야겠죠? 자, 그러면 항목 1번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소속 집단,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회사 경력, 인턴 이런 것들 활동 중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과 헌신을 했던 경험을 말씀해 달라. 자, 요건 누가 봐도 대인관계 능력, 팀워크 능력입니다. 지금 항목 설계 자체가 정확하게 NCS에서 요하는 팀워크 능력의 정의대로 지금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건 팀워크 능력을 평가하는 거고요. 팀워크 능력의 정의가 이런 겁니다. 팀 구성원으로서 팀의 목표 달성을 점검하고, 목표를 확인하고, 공유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확인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이렇게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팀에 어떤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뭔가 걸림돌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보통 보면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외에는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데도 적극적으로 팀의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탐색해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느냐. 그것 자체가 우리는 헌신하고 노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경험이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고, 플롯은 간단하죠. 저는 팀의 목표 달성에 어떤 경험에서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팀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팀의 목표는 이랬고, 상황이 이랬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팀의 목표에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 기여를 했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중요한 점을 느꼈고, 그걸 입사 후에도 활용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겁니다. 자, 예시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활동에서 목표 달성에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고 보완해서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적으면 되고요. 이제 경험 상세하게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 나와야 될 건 뭐냐면 팀 구성은 어떻게 됐고 이렇게, 그 다음에 내 역할은 무엇이었고 당시 팀의 목표는 무엇이었다.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사례는 이제 전시 동아리죠. 유아 동아리 사례인데 이 전시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물품 관련 전시회 하려면 이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역할이었는데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목표 자체가, 그때 전시회 목표 자체가 300명 이상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팀 구성, 본인의 역할, 그 다음에 목표까지, 팀의 목표까지 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낸 그 사례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세하게 확인을 해 봤더니 예산이 줄었더라. 그래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 내 역할은 아니었지만 동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 요게 이제 적극적인 팀의 부족한 부분의 탐색이죠, 탐색. 그래서 뾰족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많이 하시죠. 예산 부족하면 일단 교직원분 찾아가가지고 지원금 더 받을 수 없느냐.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동아리원 모아가지고 주변 단골 가게와 신규 개점하는 매장들 찾아다니면서 협찬을 요청을 드리기도 했다. 사실 동아리, 전시 동아리나 공연 동아리 하신 분들은 많이 아시죠? 주변에서 업체들 그 학교 주변의 업체들을 협찬해 주잖아요. 그래서 동아리를 해봤던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죠, 사람들이. 그래서 요게 되게 적극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쓰시면.
그래서 덕분에 몇몇 매장에서 가게 홍보 문구를 넣는 대신에 협찬을 해주기도 하셨고, 예전보다 많은 포스터를 제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목표 달성했다. 요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시면은, 팀 구성 목표 상황 제시한 다음에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탐색하였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결과가 좋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뭐 이런 거, 팀의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거, 그리고 그 헌신하는 거, 팀의 목표에 대해서 본인이 헌신하는 것, 팀원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래서 입사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죠. 항목 1번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 사례, 자기소개서 좀 써보신 분이라면 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항은 한 번만 써보면은 플롯이나 이런 걸 잘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팀워크 사례, 항목 1번 같은 사례는 써놨다가 다른 이제 기관에 팀워크 물어보는 사례 그대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항목 2번입니다. 이거 친절하게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관련된 경험, 경력, 그러니까 직무 유관 경력 또는 경험을 기술해 달라는 얘기고요. 친절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세부 목차까지 줬습니다. 꼭 이 세부 목차를 지킬 필요는 없어요. 세부 목차를 지키면은 가독성이 별로 안 좋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대략적으로 다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직무와 관련한 적극적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간혹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전공 교과 과정이나 과제 수행했던 걸 적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적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경험을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게 있잖아요. 해당 경험을 하게 된 경위, 왜 그 경험을 했습니까? 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학교에서 시켜서 했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 경험을 쓰시는 게 좋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직무 유관 경험이나 경력은 등급이 이렇게 나뉩니다. 직무 유관 경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직무 간접 수행 경험이라고 해서 인턴이라든지 실습이 있는 경우는 별 4개짜리, 그 다음에 직무 분야 유관 경험은 별 3개짜리입니다. 대외 활동이죠. 대외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직무와 비슷한 이제 비슷한 뭐 파트타임 근무,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직무 경험, 간접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뭐 대회 참여도 있겠죠. 공모전이나 뭐 대회나 똑같지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등급이 직무 능력 향상 경험입니다. 적극적 경험. 이건 뭐냐면 교육력, 교육. 외부 교육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정규적으로 학교에서 듣는 교육 말고요. 그거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직접 찾아서 신청해서 들었던 직무 관련 교육이 있으면 그건 별 2개짜리.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수업 들었습니다. 성적 잘 받았어요. 이건 별 1개짜리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경험이죠. 그래서 요 이제 경험의 등급에 따라서 좀 평가가 되는 편이고, 요런 항목은 그 다음에 면접 가서 이제 이게 평가될 건데, 저 경력 있어요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거의 맞죠. 그 다음에 저는 간접적으로나마 인터넷 써요, 실습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저는 성적 잘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쥐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등급이 높은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직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습득하였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주어진 항목을 바탕으로 작성 전략은 주어진 항목을 바탕으로 개조식으로 작성하는 게 면접 시 활용이 잘 될 수 있겠죠. 아무래도 가독성이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경력이 있으시면 경력부터 쓰시고, 인턴 실습이 있으시면 그거 적으시고, 그게 없으시면 능동교육이나 아니면 대외 활동 같은 거, 이런 것들 직무 관련해서 쓰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없다, 어쩔 수 없이 학교 과제했던 거 이런 것밖에 적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 정도 수동 교육이죠. 여러분들이 전공 교과 관련해서 과제했던 거나 뭐 이런 거 실습도 이제 그 회사 업체 나간 거 말고 학교 내에서 하는 실습, 그런 것만 경험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도 취업하실 때 굉장히 불리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조금 스펙 준비와 함께 채워 넣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되겠죠. 앞에 항목에 있던 것들을 갖다가 조금 넣어서 제 나름대로 목차를 좀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 제목 쓰시고, 경험의 이유와 목표, 그 다음에 경험 상세 내용에 들어갈 것은 경험의 기간, 본인의 역할,
활동 내용과 성과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습득 역량,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을 습득했고 지원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 이 경험 자체가, 경력 자체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목차를 해서 적으면 됩니다. 요렇게요. 뭐 계약직 근무라도 하신 분들이 있으면 요건 팁인데 사실 이제 경력 증명서 있잖아요. 경력 증명서. 여러분들이 보통 경력을 입력하실 때 경력 증명서하고 나중에 그 4대 보험 기록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경력 증빙용 자료예요. 경력 증빙용 자료. 그래서 이 면접관들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최종 합격 시에 제출하는 자료잖아요. 면접 시 제출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6개월짜리 경력이에요. 난 6개월 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걱정 하시죠, 여러분들? 이런 걱정 하세요. 왜 그만뒀습니까? 아니, 6개월 만에 왜 그만뒀어요? 막 이렇게 압박 질문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하나의 팁입니다. 팁. 거짓말이긴 한데 그냥 계약직이었습니다라는 게 가장 간단한 답변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 경력증명서에 계약직, 정규직 표기가 없는데도 많고요. 4대 보험상으로는 이 사람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 계약직이었습니다. 6개월짜리 단기 계약직이었어요. 하면은 끝이죠. 왜 그만뒀습니까? 끝. 이해가시죠? 그래서 혹시나 단기 경험 때문에 경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직무는 아이고 숫자가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직무는 뭐였고 기간은 뭐였고 그 다음에 상세 업무는 뭘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용어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의 직무 기술서에서 좀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그와 관련한 경력이면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고 습득 역량은 어떤 역량을 습득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지원 직무 관련해서는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는 능력이다, 경험이다.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동안 상경계 직무로 많이 이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계직으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인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죠. 경험의 이유 및 목표. 시켜서 했다라는 경험보다는 적극적 경험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어떠한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이렇고 뭐 인턴도 똑같죠. 직무가 이렇고 상세 업무는 뭐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습득했고 지원 직무 관련 업무는 이렇다. 그 다음에 뭐 서포터즈 활동 같은 경우에도 기간 들어가고 역할 들어가고 상세 어떤 역할, 상세 역할이 되겠죠. 이건 상세 역할, 그 다음에 습득 역량, 지원 직무 관련 업무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영 직무 같으면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 직무에 이번에 홍보가 있죠. 그래서 뭐 서포터즈 활동 같은 것도 적을 수 있어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외부 교육 받으신 거, 건설 실무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뭐 기간은 어땠고 역할은 뭐였고 순서가 이게 자동 번호 매기기가 오류가 났나 보네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거 배웠고 습득 역량은 뭐고 그 다음에 관련 업무는 뭐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자, 예시 요거 전부 다 해서 제가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셔가지고 보면서 적으시면 되겠죠. 자, 항목 3번입니다. 지난 5년간 가장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는 무엇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했는가? 자, 제가 이거 항목 볼 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와, 이거 뭐지? 문제 해결인가? 아니면 인재상인가? 왜냐면 한국전력기술에 지금 보시면은 인재상 중에 도전이란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항목 4번을 딱 봤는데 해결이 됐어요. 왜냐? 항목 4번에 인재상 평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 평가겠죠. 근데 아무래도 항목 구성상 이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때는 이 평가하는 포인트가 다 따로 있습니다. 본래는 이제 대안 제시 부분에서 뭐 창의성을 평가하거나 원인 분석 부분에서 논리적 사고를 평가한다거나 그래서 뭐 어디에 중점에서 기술하라,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요번에는 어떤 부분에 중점에서 기술해야 되냐면 사실 기술 순서는 뻔하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 원인은 무엇이었고 어떤 대안을 제시했고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문제 해결 사례는. 근데 어떤 부분에 중점해서 적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문제인식을 했다.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내가 문제라고 스스로 인식했다. 그리고 대안 제시 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안 탐색에서 나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거 시도해보고 저거 시도해보고 저거 시도해보고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마침 그 방법이 통해가지고 해결됐다. 이런 식의 기술이 필요한 게 이 항목입니다. 그게 일종의 도전이죠. 될 때까지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스스로 팀의 효율 또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키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문제인식을 하는 태도를 기술하시면 그런 부분을 기술하시면 좋고요. 면접 시에도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 대안 탐색,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대안 1, 2, 3, 4, 5, 6, 7 이렇게 계속 다른 대안을 시도해보고 끝까지 문제 해결될 때까지 도전한 사례를 기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제가 5년간 이제 뭐 가장 힘든 문제는 어떤 문제였는데 적극적인 문제인식과 대안 탐색 될 때까지 해결하는 자세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원인 분석은 굳이 안 적어도 돼요. 이 항목에서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탐색해봤는데 이 대안도 안 됐고요. 저 대안도 안 됐고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정말 될 때까지 시도해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될 때까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요.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자, 예시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5년간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 문제인식과 대안 탐색 및 시도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은 될 때까지 시도해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식으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인식, 적극적인 문제인식이죠. 굳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은 아니었지만 하겠다고 나섰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가 문제라고 인식해서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사례가 있으면 좋습니다. 꼭 그런 사례가 없으시면은 그냥 5년간 이제 가장 해결이 어려웠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라고만 기재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이 3번 항목입니다. 될 때까지 했다는 거. 그래서 적극적인 문제인식이 했던 경험이 없으면 억지로 지어내지 마시고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도로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드리는 사례가 이런 거예요. 프리마켓 행사, 인턴 업무에서 이런 거 많이 하죠. 뭐 이제 인턴 업무 때 행사 지원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행사 보조. 그래서 이제 뭐 프리마켓 행사 하는데 부스 모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러면 담당자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기관 홍보하는 팜플렛 나눠주는 부스 몇 개 하고요. 중앙 본부 한 3, 4개 쓰고요. 그 다음에 뭐 먹거리 부스 해가지고 떡볶이 같은 거 막 대충 팔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마켓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분 같은 경우, 요거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부스 모집을 자기가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이게 적극적 문제 인식이죠. 자기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자, 현타가 왔다는 거죠.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처음부터 막막했다. 하겠다고 나서면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부스들이 좋을지 먼저 생각을 했고 찾아갈 곳과 연락할 곳을 정리하였다. 그래서 모교 찬스를 쓴 거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재되면 좋은 거예요. 다양한 시도를 했고 결국 나는 해냈다. 이런 게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뭐 모교 취업처에 연락하고요. 동아리 부스 같은 거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해봤고, 이거 뭐 실패 사례죠, 이건. 그리고 연락할 곳이 없어지자 이제 주변에 뭐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아름다운 가게가 기부 물품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뭐 부스 같은 거 많이 열죠. 그리고 뭐 환경단체라든지 공예품 업체 같은데 연락하고 찾아가 봤다. 그래서 그 결과 부스 3개를 모집을 했다. 그래서 1 플러스 3, 4개의 부스를 확보를 더 했다. 이게 성과죠. 그래서 될 때까지 한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느낀 점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해결 불가능한 문제란 건 없다. 끝없이 방법을 찾고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깨달았다. 이런 맥락의 글을 적어주시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이런 대단한 사례가 아니라도요. 문제 하나에 대해서 이제 원래 몇 번을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는 것 자체가 힘든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도했던 경험, 뭐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서 문제 해결했던 것들을 갖다가 그 과정을 쭉 기술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항목 4번 가보겠습니다. 인재상 또 재상입니다. 입사 후 부부까지 쓰래요. 조직 적합도 평가죠. 아, 이게 또 인재상이에요. 자, 현직자도 원래 잘 모르거든요. 자기 회사 인재상.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 이 면접장에서 제가 이제 그 어떤 공기업 채용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인재상 항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재상 그 관련 책자가 있었어요. 책자가. 그래서 책자를 갖다가 이 안에 인재상이 기재가 돼 있었는데 인재상 기재가 돼 있는지 모르시고 인재상 하나만 뽑아오라고 잘 모르겠다고 사장님인데 그 정도로 보통 이제 현직자들도 모르는 인재상을 왜 이렇게 채용만 되면은 채용 때만 되면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써야 되겠죠. 인재상은 거들 뿐 사실상의 자유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입사 후 포부를 적어라는 것과 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재상에 이런 게 있어요. 와, 키워드 애매하죠. 신뢰받는, 도전하는, 뭐 전문가. 요 전문가는 왜 빠지지 않는지, 이 신뢰 키워드는 왜 빠지지 않는지, 왜 공기업 지원자들은 왜 하나같이 다 도전을 해야 되는지. 자, 어쨌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아직 못 적은 직무 역량이 많거나 조금 내가 스펙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뛰어나다면 자기 개발의 의지가 나는 좀 강한 편이다. 강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거 있죠. 그 기술을 선도하는 사람이다. 전문가다. 스펙이 좋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가 해왔던 것처럼 자기 개발하겠다. 이 정도의 맥락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목표는 어떤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목표고 그 목표를 달성해서 기여하겠다. 그 정도면 충분하죠. 스펙이 좋으신 분들 몇 없죠. 자,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해서 혹은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적극적 경험이 많다. 사실 웬만한 썰은 이제 이전 항목에서 다 풀었을 건데 그거 외에도 내가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뭐 서포터즈를 했거나 앞에 미처 기재하지 못한 것들 있거나 아니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일하기 위해서 발전사에 일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지금 최근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기술들 있죠. 신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요. 이런 거 적극적인 도전 정신. 나는 모르는 분야,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항상 공부하고 채워놓고 내 관심 분야면은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대외 활동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래서 나는 어떤 인재다? 도전하는 인재다.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또 도전하겠다. 어떤 전문가로 성장해서 도전 기여하겠다. 입사 포부.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없다. 그러면 요 1, 2번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습니다. 배려, 헌신, 협조 뭐 이런 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킬러 사례, 그러니까 좀 좋은 사례를 가지고 오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동료에 대한 믿음과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다. 혹은 동료를 배려할 수 있고 배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팀에 헌신해서 동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다. 요렇게 이제 기재를 하시고 관련 사례 하나 탁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믿을 만한 동료를 이제 태세 전환합니다. 믿을 만한 동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력도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또 무슨 전문가로 성장해서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되는 거죠. 요거 넣는 이유는 아시죠? 무슨 전문가로 성장해서 기여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입사 후보. 그래서 저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 따고요. 앞으로 목표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 이렇게 돼요. 어떤 인재상에 해당하고요. 그 이유에 대한 근거로 사례가 이렇습니다. 뭐 이때까지 뭐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어떤 것들을 갖다 교육을 받았어요.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했어요. 이렇게 적으셔서 이 2번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스펙이 좀 뛰어납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격증도 이런 것도 땄고요. 이런 것도 땄고요. 제가 뭐 학점도 좋고요. 뭐 이런 거 학점을 언급하면 이제 학점 적는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과목 특정 과목들에 대한 성적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좀 언급하면 좋겠죠. 어떤 과목 있었는데 제가 전공 과목에 대해서는 그냥 성적이 좋았다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언급하신 다음에 뭐 요렇게 저는 전문가이다 요렇게 이제 적으시고 적으시면 이유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뭐 배려에 대한 사례 아니면 헌신에 대한 사례, 협조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나는 신뢰받는 파트너이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거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목표이고
어떤 분야 전문가로 성장하는 게 목표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 계획으로 이런 자격증 따겠습니다. 이런 교육 받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인재상 플러스 개발한 역량으로 해가지고 기관의 목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저는 협조적인 태도, 이거 신뢰받는 파트너로 적었어요. 이걸로 적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거기 때문에. 자, 협조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파트너로 조직의 극대화를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인재상이 어디에 해당한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 사례라든지 증거 제시하면 되죠. 협조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이제 뭐 배려나 헌신이나 협조적인 태도 이런 거 증명 사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협조적 사례라는 게 이런 거죠. 적극적으로 남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뭐 미리 이제 제가 시킨 건 아닌데 내가 기여하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업무 분담을 해줬다. 혹은 시키지 않았지만은 팀에 도움이 될 만한 행동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신뢰를 얻었다. 이런 사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신뢰를 얻었습니다. 혹은 신뢰받을 파트너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태세 전환해야죠. 신뢰받는 동료가 되기 위해선 실력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요. 저는 이제 ESG 분야로 잡았습니다. ESG 분야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경계에서는 앞으로 이제 필수 역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ESG 관련이요. 이공 관련 자격증은 그래도 좀 이제 기술과 탄소 저감과 관련된 뭐 교육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상경계 교육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ESG 기준 교육이라는 것들, 자격이라는 것들 자체가 전부 다 해외 거거든요. 이 관련 기관들이. 그래서 뭐 자격증 시험 이런 게 다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 공부부터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상경계에서는. 뭐 입사 후의 얘기죠, 이건. 그래서 이게 ESG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취득하는 게 목표다. 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ESG 자격들이 영어로 시행되는 만큼 우선 지금 영어 공부부터 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위와 같은 계획을 수행으로 내 인재 상태도 플러스 앞으로 개발할 역량을 더해가지고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항목 4번까지 다 써봤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